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의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 주제는 카발라로 통하여 알아보는 나의 애정운, 금전운, 그 외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거, 그 세 가지 요소를 알아보는 스프레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레드를 하여서 A, B, C, D 네 가지 타입을 엮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에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야망이나 꿈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애정을 경험하는지,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직업군을 소속을 하고 그러한 직업을 가지는지 그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A타입입니다. 자, A타입의 그 나의 꿈이라는 거, 목표의식 같은 거겠죠. 삶의 목표의식 같은 거. 자, 나는 항상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뭐 외국어 영역, 예를 들자면 외국어 영역도 하나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영어를 하면 중국어나 스바어나 에스페란토나 뭐 이런 두 개 국어 정도는 도전하고 싶다 하는 이런 심리가 또 있고, 또 항상 나의 꿈은 두 갈래입니다. 사랑을 할 것인지 직업을 쫓을 것인지. 항상 나라는 사람은 어떤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 망설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언급한 적도 있지만 사슴이라는 동물이 원래 도망을 갈 때 사슴을 잡으러 가는 동물이 잘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점프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걔네들이 신나게 도망가다가 어떤 갈림길에서 잠깐 멈추죠. 그때 사냥당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A타입의 그 선택을 하신 분들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욕심이 좀 많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복심을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는 항상 두 가지 문제로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행이 그것이 동시에 딱 나타난다면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양손에 다 거머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우선 순위를 두게 되면 다 관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타입의 경우에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꿈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 현실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이루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면서 멘탈 같은 데라든지 정신적인 종교 부분적으로도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정신세계, 이것을 두 개를 다 공유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것을 타고났다, 내 기질로 타고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자, 1, 2, 3, 이 배열은 아주 이상적인 배열이다. 우리가 카발라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세피로드라는 생명나무의 가지를 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삼각형은. 자, 이것은 내 꿈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상당히 상위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이상세계,
또 내가 공유하는 어떤 그 정신세계, 이것은 좀 수준이 좀 높다. 내가 생각만 하고 못 이룰 성산도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 학교 다닐 때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리거나 젊을 때 그런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 원대한 꿈을 가지면 이번 생에 언제 그것을 이루겠습니까? 적당한 현실적인 타협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A타입을 선택하신 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다, 좀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하면 정신적인 그 꿈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은 그러면 뭐 어떤 꿈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선택하는, 내가 경험해야 될 애정사항과 직업적인 것이 나오게 되면 내가 꿈꾸는 꿈이 대충 감이 오게 되죠. 자, 애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 문제를 보니까 그 마법사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마법사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의 기제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사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 바람둥이 아니냐, 뭐 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에 그다지 내가 어떤 대상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내가 그 누려야 될 어떤 연애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상당히 그 다양합니다. 아주 고상한 사람으로부터 해서 아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연애 편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그 돈호환적인 그런 기질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특히나 애정운에서는 나는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매력의 제일 모토에 있는 게 뭐냐? 이 말재간이 뛰어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게 작업을 걸려고 대화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대화를 먼저 하게 되죠. 대화를 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말을 상대가 거슬리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누구에게 배운 스킬이 아니고 내가 프로로서 타고난 어떤 그런 그 센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나는 나의 일상대로 상대에게 접근해서 말을 건네는데 그 내가 건네는 말 몇 마디에 상대가 호감을 가지더라. 그런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를 원하는 그 상대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나를 좋아하는 계층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나는 말을 아주 재밌게 받아칩니다. 핑퐁 게임 하듯이 잘 합니다. 재치 있게. 그러니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이런 데 가면 내가 핵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명리사주학에 가면 자오묘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는 쥐고, 말이고, 토끼고, 닭이고, 이렇게 되는데, 자오묘유가 핵심적인 도화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뭐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에게 인기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일 모레 양로원에 간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도 인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조가 없고 나빠서가 아니다. 타고난 그 나의 그 언어 구사력, 또 말재주, 상대의 말을 받아치고 하는 그런 어떤 텀을 잘 두고 내가 치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말재간이 뛰어나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루한 어떤 내 인생살이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던대로 원숙한 그 로맨스 그레이를 경험할 수 있고, 젊으면 젊은 대로 아주 패셔너블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애운이라는 것은 탁 열려 있죠. 태양과도 같아. 굉장히 강렬하면서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의 연애운은 실패라는 게 크게 없다. 실패하더라도 설사 상대로부터 거부를 당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하고 또 다른 대상과 그런 관계를 엮어나간다. 그러니 한 사람의 그 삶으로 보면 아주 재밌는 러브 스토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A타입의 직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업은 첫째 물과 연관이 되고 감성과 연관이 됩니다. 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아주 유연하다. 유연성 있는 직업을 가진다. 자, 유연성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회적인 이 불안한 상황에서 제일 좋은 직업군이 뭐겠습니까? 공직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인데, 그런 것은 기강이 탁 잡히고 획일적이고 이런 것은 나와 안 맞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나는 내 직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든지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아웃도어가 유행이면 쫄쫄이 등산복을 팔 수 있고, 먹거리가 유행이면 먹거리에 맞는 음식 문화 이런 것도 금방 소화해서 그것을 돈으로 환원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연성 있는 센서 덕분에 트렌드를 보는 안목 때문에 나의 직업은 상당히 가변적이다. 언제든지 내가 요식업을 하다가 다른 유통업을 할 수 있고, 나의 직업은 자유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디 한 군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의 감성을 다루는 음료 문화, 그것이 밤문화와 연관이 될 때는 상당한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또 그 직업군으로 인하여 나는 이걸 우리가 직업을 카르마라고 하죠. 나의 업이 그렇다. 3차 산업을 우리가 서비스 산업으로 많이 비교를 하죠. 거기에 아주 적합하다. 근데 3차 산업에서 IT가 붙으면 4차 산업이 되죠. 그 4차 산업까지 섭렵할 수 있는 나의 직업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해서 4차 산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나는 그런 유연성 때문에 그 섹터를 잘 탄다 이렇게 봅니다. 그 흐름을 잘 타서 잘 나가니까 나의 직업은 고정불변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타입은 어떤 곳에도 걸림이 없이 가니까 다시 환원해서 나의 꿈은 어떨까, 나의 야망은 어떨까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을 때마다 내 꿈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 세계의 어떤 전체 사이클을 대표하는 형상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본다면 나는 항상 그 꼭대기 점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4차 산업의 기조가 되는 우리 정신문화계통에도 상당한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꿈은 항상 내가 하는 뭔가 경험하는 데서 새롭게 수정이 돼서 그것이
그 베이스 캠프가 점차 올라간다 하는 그런 스토리로 A타입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번에는 B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타입에는 이쪽 포지션이 나의 꿈과 야망이 되고 이쪽이 나의 직업, 그리고 이쪽이 나의 러브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연애운. 자, 이것을 오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꿈이나 야망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성공하는 것이죠. 자, 성공을 나는 뭐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두 가지 욕구를 얘기합니다. 내가 주려는 욕구, 내가 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 B타입에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그것이 내 꿈이 됩니다. 누구나 다 자기 현실을 참작해서 계획을 잡죠. 그런데 이 B타입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나는 내 꿈이라는 것은 황당무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성이 있는 계획을 세운다. 아주 실용주의적인 마인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쪽이 직업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직업적인 것에는 아주 우리의 정신문화, 종교적인 것이 있답니다. 자, 뭐 교회나 절에 가서 직업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업군으로 볼 때 내가 신앙인으로 선택한 그 직업 부류, 전도사나 뭐 여러 가지 포교사나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인이 다 그렇게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성적인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현실 속에서 다양한 직업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생뚱맞을지 몰라도 그 대표적인 게 장례 사업입니다. 장례 문화. 그쪽으로도 상당히 성과가 높게 나오는 것이 B타입입니다. 생과 사를 나누는 어떤 그런 것.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의료계통. 의료가 아닙니다. 옷이 아니고, 치유하고, 치료하는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직업군이 맞다, 이렇게. 간호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정신적인 것만은 아니죠. 현실적인 곳에서 한의학, 다음에 또 임상병리학 이런 것도 다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런 것은 사람의 생과사가 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직업군이 그러한 생과사를 다루는 직업군이다. 또 스페셜한 그 직업군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B타입에는 종교계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술 문화입니다. 타로 카운셀러라든지 또 사람의 운명을 예지하는 포춘텔러라든지 이런 직업군은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B타입의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이면서 좀 내 꿈은 현실적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내 직업이 발현되는 쪽은 돈 계산하는 쪽이 아니죠. 거기에서 뭔가 명성이 나고 실력이 배양됐을 때 물질적인 거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의 꿈과 이상이 아래로 포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애정편력이 나오죠. 애정편력이라는 그걸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못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랑 경험을 하게 되죠. 첫사랑부터 해서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도 길 가다가도 마음을 뺏기는 이성을 만나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짝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된다. 자, 이 B타입의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게 이 B타입의 그 개념을 얘기합니다. B타입을 선택한 분들은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내 위주예요. 내가 받음으로써 내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경험하는 애정편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 위주로 간다. 내가 돈도 다 귀찮다. 춘향이고 향단이고 이몽룡이고 누구고 다 싫다 이러면 애정편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내가 설치고 다니면 그런 건수가 걸려든다. 다행이죠. 그나마 내가 사냥을 하려고 포수가 되려고 총을 들고 활을 들고 들판을 뛰어나갔는데 토끼 한 마리 없다고 하면 그 참 허탈하죠. 그런데 내가 헌팅을 하러 나서면 헌팅을 할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나는 항상 내가 인정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은 심리가 애정운에는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치장을 하고 갔는데 나를 안 봐 하는 식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선은 좀 받겠죠. 그런데 정작으로 내 사이드로 오는 사람이 좀 많이 줄여집니다. 100명이 나를 본다면 그 중에서 한 10명이 접근을 할까 그 정도로 확률이 좀 확 줄어듭니다. 근데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조금 돋보이고 싶어 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연예인 심리라는 겁니다. 자, 연예인이 누구나 다 되고 싶어 하죠.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정작으로 그 연예인이 그 바쁜 스케줄 속에 사랑 경험을 몇 번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인기도 좋고 막 연애 박사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B타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로 사랑을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이거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받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줌으로 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B타입의 경우에는 인정받고 내가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받아야 이게 사랑이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현찰을 받고 이래야 이제 내가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과연 얼마나 그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얼마나 완벽한 사랑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차이기 쉬운 애정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대에 올라갔는데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썰렁한 무대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 B타입의 경우는 짝사랑을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대상이 좋으면 이 B타입의 경우에는 갖춰진 게 많기 때문에 좀 있기 때문에 가서 적극적으로 나 당신 좋아 만납시다 이렇게 한다면 좀 될 텐데 내가 좀 고상한 연예인 의식 때문에 뻣뻣장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든 뭐든 뻣뻣해 가지고는 좀 어렵죠. 유연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연애를 정말 진정한 애정을 경험해 보느냐 못 해 보느냐는 나의 판단 문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나의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역시도 그 애정운과
이 직업적인 것이 나의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의 스펙에 따라서 나의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그렇다. 사람을 만나서 당신 꿈이 뭐야? 이래 물어보면 전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하는 이런 회피적인 대답이 나오기 쉬운 게 B타입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내 꿈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나는 직업적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강박관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타입이 B타입입니다. 그리고 애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돋보이려 하지 말고 어떤 대상에게 내가 엎드려서 나를 낮추고 가면 좋은 애정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연예인처럼 군림하려고 하면 사랑이 좀 씁쓸해질 확률이 크다. 그리고 내 꿈도 납작 엎드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번에는 C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카드가 나의 꿈이고, 좌측의 카드는 직업, 우측의 카드는 애정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나라는 사람의 저 C타입이죠. C타입의 선택을 하신 분들의 꿈이라는 것은 너무 꿈이 원대하죠. 사람마다 다 각자의 꿈은 뭐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꿈의 비중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거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꿈은 좀 원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C타입의 꿈은 조금 어렵습니다. 표현하기가. 자, 구체적인 해석은 이렇게 양쪽 카드를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업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직업적인 것을 보면 이게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의식이 많다. 자, C타입의 경우에는 상당히 논리정연한 타입입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지식적인 욕구가 상당히 높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목표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지식에 배가 고픈 것입니다. 또 갈증이 난다. 그러니 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반드시 성취해 보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직업은 다양한 군락이 보입니다만 대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한 조직이나 또 아니면 그러한 경쟁을 하는 자영업, 다음에 돈을 다루는 금융업,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원줄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지식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직업이 내가 배웠던 공부, 공부가 뭐겠습니까? 졸업장, 자격증 같은 것이죠. 그걸 토대로 해서 경쟁 사회에 뛰어나가는데, 이 C타입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류들이 이 C타입에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나는 항상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 의식이 돈일 수도 있고 애정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나의 어떤 지식의 새로운 장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러한 것을 항상 끌어다 내 현실에 갖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어떤 내가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혼자 조용히 뭔가를 오랫동안 헤비파서 이루는 장인의 길이 아니고 더불어서 막 이렇게 열띤 열정 속에서 내가 막 스파크가 튀는 데서 성공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권회사나 기타 금융회사 또
경쟁이 치열한 어떤 그런 그 사업이나 영업 같은 거, 그런 데서 내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C타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낚시를 하러 가도 명당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와글와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와글와글 모인 데서 나는 거기에서 흑자를 내고 내가 취할 이익을 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경쟁의 그 스파크 속에서 내 직업을 선택을 한다. 자, 편안한 공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 같으면 규모가 좀 아주 큰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물론 공직에도 승진 때문에 경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회사라는 어떤 그런 컴퍼니하고는 다르죠. 자, 그런 곳에서 나는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뭐 그렇지 않다면 또 아주 번화한 상가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그러한 과열된 경쟁 속에서 내 자신을 키워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이 애정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뭐다? 삶의 돌파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첨예한 어떤 지성적인 이런 거 도 닦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한 내 자신을 막 갈고 닦는 그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내가 어떤 깨우친 지식적인 걸로 가지고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그 부딪히면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적 나에게 일탈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 계속 그 일만 할 수 없는 거죠. 그 일탈이 뭐냐? 바로 애정운이다. 애정은 나의 그 도피처도 되고 또 안식처도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애정을 많이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타입의 경우에는 내가 찌뽕한 상대가 누구라도 나는 그런 그 모랄적인 이런 거기에 안 매달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무조건 간다 이 말입니다. 차 한잔 합시다. 술 한잔 합시다 해서 그 사람과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랑에 몰입하는 그런 저돌적인 면이 있다. 그러니 애정운이라는 것은 뭐 꼬리타분하게 뭐 언제 시간 있어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절차를 좀 벗어나서 다이렉트로 그냥 가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타입의 경우에는 모든 로맨스가 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주변에서 일어날 성산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내 커플도 C타입에서 많이 탄생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C타입은 그러한 그 열정적인 또 애정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애정이라는 것이 그 나의 일탈이고 또 좀 현실을 좀 잊게 해주는 안식처고 그렇다. 자, 그러니 나는 그 애정을 내 나름대로 상당히 시크릿하게 이렇게 갖고 싶어 한다. 지금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죠. 뭐 휴대폰 하나만 털어도 다 나오죠. 그런 세상이지만 나는 나의 애정운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좀 돌출된 인물이라 하더라도 나의 개인적인 내 가정과 어떤 사생활적인 것은 엄밀하게 감추더라 하는 이런 타입이 C타입의 경우에 자주 있다. 자,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할까? 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애정 운의 경험은 앞으로 영화처럼 좀 드라마틱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영화와도 같이 반전되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 애정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사람은 기승전결 이런 그 루트를 밟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는 내 나름대로 애정 생활을 잘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그 나의 능력의 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목표 의식에 돌아온다면 나는 남다른 그런 목표 의식이 있죠. 자, 그것은 나의 목표 의식은 그 지적인 그 탐구력과 상당히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히 말해서 나는 좀 지성인이다. 그렇지만 애정 문제는 지성이 아니고 조금 야성적입니다. 뭐든지 내가 이쪽에 있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반대편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도 그 나이와 상관없이 영화와 같이 이렇게 좀 짜릿하고 기억에 남는 그 애정의 편력을 좀 더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번에는 D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카드가 나의 꿈, 직업, 애정운 이렇게 기결이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는 D타입의 경우에는 좀 운명론자다 이렇게 봅니다. 살면서 이거 참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이대로 현실이 돌아가네 하는 경험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만남 이런 것을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자, 그러니 나의 그 목표, 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과 현실을 오고 가는 그런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나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까지 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안 되고 의기소침하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크게 잡기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D타입은 그런 타입입니다. 자, 현재 나의 꿈은 무언가 이렇게 본다면 이 역시 성공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딱 내가 느끼는 그런 게 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뭔가가 되고 싶었어. 그게 딱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내가 말도 자주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경우에 D타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직업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이 직업적인 걸로 볼 때는 사람을 다루는 카운셀러 또는 강사, 사람을 가르치는 강사,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자, 만약에 그 D타입에서 사람을 많이 다루는 어떤 그런 다룬다기보다도 사람을 많이 접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하면 그 상당히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간혹 가다가 뭐 돈이 된다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D타입의 경우에는 제일 이상적인 직업군이 이 카운셀러입니다. 그 현실적인 카운셀러죠. 여기서 많이 발전을 한다면 뭐 정신과 의사 뭐 이런 쪽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조언해주는, 그런데 이것이 폐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카페나 이런 데서 넋두리 들어주는 카운셀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군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자, 나는 직업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나? 자, 직업의 만족도라는 것은 나는 내 직업이 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고가의 대가를 받는 직종이라면 어느 정도 그 직업이 변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수가 작은 직종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뭐 카페 지킴이 이런 거라면 직업이 빨리빨리 바뀌게 되겠죠. 직업의 변화가 많겠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워낙 직업군이 많으니까 D타입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이러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장애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운이 다소 불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남을 카운셀링 한다고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예리함도 있어야 되죠. 어쨌든 그런 쪽으로 내가 직업을 가지기가 좋은 사람인데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그 4차 산업에서 나 같은 사람, D타입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 애정운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운명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자, 어릴 때 선생님을 짝사랑하던 기억부터 해서 나는 운명적으로 언포게러블 하는 인연을 많이 만난다. 여러 번 만난다. 경험한다. 잊지 못할 사람. 내 가슴 속에 있다. 그것도 하나가 둘이가 아니다. 몇몇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배우자가 또 섭섭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운명의 시나리오에서는 도저히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애정의 그림자를 가진 이미지들이 한둘이 아니고 몇몇이 되더라. 나에게 상당히 임팩트를 주고 또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그 애정에 얽히는 인연을 가지겠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겠느냐? 예전에 없었다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인연의 사이클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죠.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애정운이, 애정 필력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향단이고 중랑이고 그 꼴이 다 귀찮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애정 경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전까지는 애정의 그림자를 구경도 못 보고 쫄쫄 굶었다 이러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다양한 애정에 대한 사이클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내 운명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내가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애착심이 생기는 사람,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애정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카르마로 들어온다. 이 카발라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의식 수준을 얘기해 주는 그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 조언들 중에서 이 나라는 사람의 그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나의 정체성 이런 걸로 본다면 나는 항상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후회하는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많이 달라지고 없다고 하면 내 운명이 그냥 잡지책 표지처럼 그냥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변덕을 많이 가지고 변화를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다 하면 내 운명도 그렇게
변화의 물꼬를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내가 예전에 많은 애정편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애정편력이 고정되게 갈 것이고, 또 애정편력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카발라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목표 설정 부분에 나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운명에 직면해서 내가 도전해 보겠다 하는 그런 깡 같은 심리도 있다. 자, 차가 펑크가 났단 말이에요. 차가 펑크가 났는데 나는 내 목표의식이 어디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차가 펑크 나면 수리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나는 펑크 난 채로 밀고 가는 그런 좀 무모한 기질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나의 꿈은 뭐냐? 저돌적이다. 삶에 에이 한번 붙어보자, 한판 해보자 하고 그렇게 무모하게 달려드는 그러한 그 꿈도 있다. 돈키호테 같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잘 맞을 때는 인생이 대박나는 것입니다. 자, 직업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직업은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애착을 가지고 경험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직업의 성패가 갈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A, B, C, D 타입 중에서 가장 직업이 불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D 타입입니다. 직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D 타입에 보면 아까 마리조아 상담사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백수, 백조들이 많이 몰리는 타입들입니다. 자, 백수, 백조는 내 환경이 좋아져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나는 백조인가 봐 이렇게 단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꼭 되라는 법은 없죠. 그렇지만 직업에 상당히 변화가 있고 가변성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잘 노력하고 잘 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투자도 많이 하고 내 자신의 개발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다시 말해서 상담 쪽으로 봅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쪽.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종사한다고 해도 지시를 하는 쪽에, 관리하는 쪽으로 직업을 가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카발라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그 운명을 살펴보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